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챕터 10 10단원 우리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식사, 그 다음에 배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식사와 영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섭취 요양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섭취 요양보. 우리가 대상자들이 다 식사 습관, 소화 능력 다 다르잖아요. 신체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당연히 기본 전제 조건은 식사 시간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안전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6가지 손 씻기 해서 또 환경도 청결하게 해서 이렇게 식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라던가 구토, 청색증 같이 이렇게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최대한 스스로 한다, 최대한 반영한다 이런 건 앞에서도 계속 해왔던 거. 역시 섭취 요양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여기 별표 치놓은 거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영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감안을 해서 섭취 요양보호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먼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에너지 소요량도 적습니다. 자, 그런데 섭취할 일일 필요량은 또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양날의 검이 있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우리 6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골고루 섭취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서 식단을 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난 식단 못 짠다라고 하면, 뭐 어떤 구내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백반집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 인터넷에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실 때부터,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양 균형. 제가 좀 전에 말했던 6가지 식품군, 영양소 얘기를 했고요. 균형 있게 먹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식탐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양이 많이 늘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절제하는 식습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단순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첨가당. 이런 것들, 되게 이제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충치 이런 거 일으키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포화지방도 되게 많이 섭취하게 되고, 나트륨도 많이 염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육가공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자세한 것들 나와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부터 다양한 식품군 해가지고요. 이렇게 공유, 화면을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밥, 빵, 국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10대들 공부할 나이 때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꾸 다이어트 한다고, 그 탄수화물이라고 대변되는 그 곡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섭취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두뇌 활동 활발하게 해주니까 치매 예방도 좋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위해서도 곡류 섭취를 좀 권장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이제 채소, 과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로 이제 드시고 나서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 하면 생각나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피부 같은 것도 재생하려면 욕창 환자분들 고단백식이 드시잖아요. 욕창이 아니더라도 노인 인구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단백식이를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뭐 고기류 같은 거 살코기 위주로 섭취를 하고요. 달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삶은 달걀 있잖아요. 목 메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삶은 달걀 이제 드시면서 뭐 반숙도 괜찮고요. 너무 퍽퍽하다 싶으면요. 그 다음에 육류 대신 콩 섭취량 늘려가면 뭐가 또 좋냐? 퇴행성 관절 뿐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같은 것들. 근데 만약에 우유가 소화가 좀 힘든 분들 그런 것들 요즘 잘 나왔잖아요. 우유들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칼슘 제공을 하기 때문에 뼈의 약화,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 좀 줄여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유제품도 잘 드셔줘야 돼요. 채소 관료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 자, 물은요. 일단은 여기에서 6잔, 7잔이라고 하는데 정말 최소량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 어르신들 신장이 나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한 3리터는 기본으로 드셔야 돼요. 내 몸이 너무 건조하다. 뭐 이런 분들은 5리터까지 드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확실히 건강상에 신장이 괜찮다면 물을 많이 드셔도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밤에 또 많이 물 드시는 거 빼고는 그 외의 시간엔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료 같은 것도 최대한 물 많이 드시고요. 다른 단순 당 같은 거 첨가되어 있는 거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쵸? 자, 그래서 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부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부분에. 식사는요. 이 종류 구별하셔야 돼요. 크게 별표 하나 칠게요. 먼저 우리가 그냥 일반 밥 먹는 거 일반식이라 그래요. 이런 건 어느 분들한테 드리냐면 일반식은 저작, 씹는 거, 삼키는 거 연하죠. 씹는 게 저작이고 삼키는 게 연하죠. 이 두 문제의 능력에 문제가 없고 또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분들은 일반식을 드려요. 자, 근데 저작도 음식은 또 어떤 분들 드리냐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도움식이를 하는 거죠. 그쵸? 잘게 썰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이거 저작 도움식이고요. 연화 도움식은 저작 연화 능력 다 떨어지는 분들 있죠. 하지만 씹으실 수 있는 분들 그쵸. 무조건 유동식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식 조금 문제가 있다. 저작 도움식 그거보다 더 문제 있다. 연화 도움식 여길로 갈수록 조금 식사를 잘 일반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동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입으로 든 뉴케어 같은 그런 미음 형태의 음식 있잖아요. 요게 경구 유동식이고, 영양죽, 그쵸? 선식 가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여러분 중요한 게 경관 유동식인데요. 경관 유동식 같은 경우는요, 자, 코, 코에서 위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비위관, 코비위위 그래서 비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위관을 통해서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액체형 음식을. 여기에 비위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경관 유동식이라고 합니다. 자, 관으로 들어간다. 유동식이. 그쵸? 그래서 영양액을 영양 주머니 안에다 넣고요. 비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주사기는 이제 물 들일 때나 나중에 위에 콧줄이라고 하는 비위관이 제대로 도달해 있나 우리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소화가 다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주사기가 필요하고요. 한 50cc 큰 주사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식사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좀 앉으셔서 해야 되는데 식탁 높이 같은 경우도 앉았을 때 식탁 윗부분이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식탁 윗부분이 사람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는 게 가장 식탁 높이 아주 올바른 높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안쪽 깊숙이 좀 앉아주시고요. 팔받침 등받이가 있는 그렇게 우리가 좀 안락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자가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이제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당겨줘서 의자를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휠체어에 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식탁 가까이에 붙여야 되는데 식탁 가까이에 붙이려면 이 휠체어 바퀴가 그쵸? 휠체어가 식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식탁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앞뒤에 쿠션을 대주는 게 좋은 거 하고요.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다. 낙상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침대를 올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90도로 앉히면 옆으로 꼬꾸라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60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좌위라고 하는 45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앉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확률이 줄어들고 식도로 잘 넘어가서 삼키기가 쉽다. 이런 자세라는 거.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이거 제가 별표 친 거 안 해오면요. 시험에서 틀립니다.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죠. 자, 편마비는 예를 들어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이런 식으로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야 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이렇게 치해서 그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주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 보조도구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스스로 잔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식사하는 분들은 스스로 식사하게 우리가 그냥 돕기만 하잖아요, 옆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켜보냐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질식 또는 불편한 점 또는 어떤 계속 기침을 한다든가 살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 잘 관찰하기로 했죠. 그리고 혼자 드시는데 우리가 지켜보긴 하는데 음식을 넣을 때 너무 한 입에 너무 많이 넣는다라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위에 같이 질식 살해 이런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편식하는 분들은 좀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격려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쵸?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계속 확인하면서. 식사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순서에 크게 먹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순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경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 온도를 누가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확인하고 음식은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떠서요. 숟가락을 아래쪽 입에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숟가락 뒤쪽을 약간 올려서 우리 아기들 밥 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넣고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올리죠. 그쵸? 그러면서 식사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삼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정말 하이라이트. 우리 경관영양 앞에서 비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주는 거. 유동식을 주는 거라 그랬는데요. 경관영양 돕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관영양은요. 콧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위관을 통해서 어떤 환자들, 자, 입으로 식사할 수 없거나 또는 입으로 영양 공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콧줄, 즉 정식 명칭으로 시험에 나오는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경관영양을 하는 경우 우리가 웬만하면 경관영양을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 빠지면 입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또는 얼굴 쪽이라든가 목 부분에 수술을 했다거나 마비가 있을 때 또는 삼키기 힘들 때 그쵸? 그리고 요런 분들에 한해서 경관영양을 한다.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경관영양의 기본 원칙은요. 당연히
만약에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 경관 영양을 준다. 의식이 없어도 당연히 시작과 끝을 알려서 식사 들어갑니다. 식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꼭 알려드려야 되고요. 자, 시판 영양액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안에 거, 이거 유통기한 주기 직전에도 확인하고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위간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 잘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워서 뜨겁지 않게 우리가 온도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도중에 비위간의 상태를 살피고 만약에 잘 안 들어가고 있다 또는 새거나 역류하면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이 보통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가 많고 영양액을 너무 많이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고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음식이 상할 수 있고 너무 진한 농도로 너무 빠르게 주입하잖아. 진한 농도 외우시고 빠르게 외우세요. 이렇게 주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사 일어나면 탈수.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돼요. 경관 영양액이 너무 진한 농도로 빨리 투입이 되면 설사, 이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차가운 영양이 주입되면 통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가 끝나면 영양액을 넣었던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경관 영양하는 분들 비위간 때문에 입속 갈증이나 건조가 생기기 때문에 구강 청결 자주 해주시고요. 입술 보호제도 좀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코 쪽에도 이렇게 윤활제, 그래서 뭐 바세린 같은 거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좀 순서 조금 해드리면요. 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6가지 손 씻기로 손을 씻는 다음에 대상자한테 식사가 들어가겠다고 먼저 처음에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온도 조절 우리가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식사를 하되, 그쵸?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분 같은 경우는 앉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동이 가능하다. 근데 어려운 분들은 오른쪽으로 눕혀요. 왜 오른쪽으로 눕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냥 위가 왼쪽으로 있기 때문에 위가 찌부된 상태면 음식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눕힌다는 거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잘 나오는 게 이 영양액이, 그럼 영양액이 들어있는 영양 주머니가 어디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중력에서 내려와요.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경관 영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 토하거나 청색증 나타나면요. 이거 지금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잠그고요. 더 이상 주지 않고 바로 보고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식사가 잘해서 끝났어요. 그럼 상체 높이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시간 갖는 것처럼 30분 정도 앉혀두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하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양주머니 잘 씻어서 건조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섭취량 기록하고 처음과 끝은 항상 손 씻기로 끝납니다. 그죠? 자, 비위간이 빠졌을 경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간을 넣으면 안 돼. 그게 여러분 폐로 들어갈지 위로 들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리고 새거나 영양액 역류되면 보고 바로 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자 어르신들, 우리 대상자 분들에게 신체활동 지원을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식사를 드리는 거, 즉 영양요양보호 서비스, 즉 섭취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